보통 촉매 성능 올리려면 뭐 비싼 귀금속 더 넣는 거 생각하잖아요? 백금이나 팔라디움 같은 거요. 근데 만약에 화학 성분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모양만 살짝 다듬었는데 성능이 확 좋아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논문이 바로 이 엄청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모든 자동차 촉매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콜드 스타트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이 꺼내든 모양이라는 카드, 이걸 자세히 볼 거고요. 그 결과로 나온 놀라운 성능, 그리고 또 거기 숨어있는 반전까지. 마지막으로는 아니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찾아보고 이게 앞으로 촉매 설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입니다. 아마 TWC, 그러니까 삼원 촉매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쵸?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상 자동차 오염의 거의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나서 한 9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오는 유해가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왜냐? 촉매가 아직 차가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예열이 덜 된 거죠. 자동차가 평생 내뿜는 오염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차가운 몇십 초 안에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맨날 성분만 바꿀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이 쓰되 그 재료를 어떤 형태로 빚어내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 기하학으로 접근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세리아, 지르포니아 지지체 위에 활성금속으로 로디움 1%를 올렸습니다. 화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4개의 촉매를 만든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지지체의 모양입니다. PVP를 써서 다각체를 만들고 NaOH로는 막대 모양을, CTAB로는 판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공침법으로 만든 딱히 정해진 모양이 없는 무정형 촉매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입장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양의 차이가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저온 활성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챔피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T50,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50% 제거하는데 도달해야 하는 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이 온도가 낮을수록 저온에서 일을 더 잘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 다각체 폴리헤드라 포촉매 좀 보세요. 245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의 무정형 디스토더드 촉매는 265도예요. 온도가 더 높죠. 무려 20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촉매 연구에서 T50을 20도 낮추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이건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입니다. 특히 그 치명적인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수치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반전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저온 활성에서는 다각체가 압도적인 챔피언이었는데 실제 주행 환경처럼 공연비가 막 요동치는 좀 더 가혹한 조건에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전통적인 무정형 촉매가 더 넓은 운전창, 즉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능을 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니 하나를 잃는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여러분, 연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죠. 바로 OSC, 산소 저장 능력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무정형 촉매의 OSC가 560이에요. 다각체는 316 정도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말은 무정형 촉매가 산소를 저장했다가 내뱉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연비가 급변해서 산소가 확 많아져도 그걸 일단 저장해두고 부족할 때 다시 내놓으면서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능력 덕분에 운전창이 넓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OSC가 좀 낮은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체 촉매의 저온 성능은 왜 그렇게까지 좋았던 걸까요? 도대체 이 모양이라는 게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제 그 과학적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메커니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도미노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바로 모양이죠. 일부러 다각체 모양을 만들었더니 활성이 높은 백 결정면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이 불안정한 표면 때문에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결정 격자 내에 미세한 뒤틀림, 즉 마이크로 스트레인과 결함이 훨씬 많이 생겨요. 세 번째 도미노. 이 결함들이 지지체 내부에서 산소가 표면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줍니다. 산소 이동이 빨라지는 거죠. 자, 마지막 도미노입니다.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최종적으로 활성 금속인 로디움이 산화되지 않고 가장 활성이 좋은 금속 상태, 즉 RH0 상태를 더 잘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스토리라인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듯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 리트벨트 분석 데이터가 그 증거예요. 200면의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보세요. 다각체 CJPO는 2.03, 무정형은 CJD는 0.47입니다. 4배가 넘게 차이 나죠. 결함 확률은 뭐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31대 1.7이니까요. 결국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결함을 유도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뭘 위한 거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활성 금속인 로디움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XPS 데이터를 보면 다각체 촉매에서는 활성 상태인 금속 로디움 RH0의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무정형 촉매는 6.5%에 불과해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지지체의 모양을 바꾼 것이 결국 활성 금속의 화학적 상태까지 바꿔버린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이 촉매 성능 좋더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촉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겨주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촉매 설계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죠. 하지만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에서 막 만든 신선한 촉매의 결과잖아요. 실제 자동차 엔진의 그 뜨거운 열을 견디고 나서도 이 성능이 유지될까? 그 내구성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온 활성과 운전창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도 여전히 해결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형태 제어 기술에다가 란타남 같은 걸 도핑해서 안정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코어 쉘 구조로 만들어서 활성 점은 보호하면서 성능은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다각체가 가진 최고의 저온 활성화와 무정형 구조가 가진 넓은 운전창,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완벽한 촉매를 설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다음 세대 자동차 촉매 기술의 역사가 될 겁니다.